자, 저희의 사업 배경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많이 좌우를 했고요. 앞으로도 코로나가 잠식돼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지금의 앞으로의 역사는요.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바뀐다. 신기하게도 절묘하게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을 짓밟거나 압박을 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가야 되는 10년 뒤에 환경을 땡겨준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건 이미 짐작하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비대면 언택 산업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 생각하는 거, 밥 먹는 거, 행동하는 거, 학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것까지 모두가 코로나 이후의 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러고 계세요? 네. 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도요, 전 세계 1,000조 원 이상의 시장 환경을 갖고 있고 매년 20% 이상 성장했던 거예요. 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러한 문화 콘텐츠가 대부분 오프라인이었는데 스마트폰, 포노사피언스라는 용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인간은요,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다. 스마트폰이 하나의 장기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200%, 300% 이상 성장을 하고 말고, 그리고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 드론, 비트코인, 소셜미디어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우리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소시민 일반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였어요? 인터넷 혁명이었잖아요. 그것도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었어요. 관련이 없었다라기보다도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로서 관련이 있었지, 그것을 나의 부를 창출하는, 나의 소득을 만드는 원천으로 삼지 못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쳐다만 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마찬가지일 거냐? 아니에요. 딴 건 몰라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 무조건 배척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요.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아니요. 거꾸로 안 변하려고 애를 씁니다. 진짜 수없이 많은 성공학 강의라든가 미래 예언론자 아니면 환경에 대한 변화들 수없이 TV에서 좋은 방송에서 많이 듣잖아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정작 알면서도 변하지 않아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다 알아요, 우리. 근데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길을 걷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웠죠. 그나마 여기 오신 분들 다행스럽습니다. 이미지를 보면요, 뭐 공통점이 나올 거예요. 뭔가 좀 편리하게 화폐가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초의 화폐는 물물 교환에서 조기의 껍데기, 인류 역사 최초의 화폐가 조기의 껍데기, 그 다음에 돌 같은 것도 돈으로 썼죠. 그리고 동전 같은 게 나왔고, 종이돈, 지전이 나왔고, 신용카드가 나왔고, 이제 신용카드마저 포노사피언스, 핸드폰, 스마트폰에 넣어갖고 다니고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에서 암호화폐로 넘어간다는 것은 쭉 그래왔던 것처럼 뭔가 기존의 화폐가 불편하거나 새로운 개선점이 필요하니까 새로운 화폐가 나왔다. 이건 읽어내실 수 있죠? 공감하시죠?
그러면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맨 앞에 앉으시면 해필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고 싶어서 당하고 싶어서. 아, 질문을 당하고 싶으셨어요. 아, 이거 혹시 미국에서 오셨나요? 네, 미국에 좀 살았어요. 아, 여기 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암호화폐가 왜 생겼죠? 기존의 화폐가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개선할 될 점이 있으니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왜 생겼죠? 뭔가를 개선하거나 뭔가를 개혁을 해야 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생긴 거예요. 예. 예.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존의 화폐는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은 돈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신뢰가 어긋났어요. 돈의 기능이라는 건 뭐예요? 몇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가치 전달의 수단,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전달의 수단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저장돼야 돼요. 가치 저장의 수단이 이 두 개가 공존해야 되는데 가치 전달의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치가 보존되지가 않아요. 왜? 돈이든 제품이든 상품이든 많이 찍어낼수록 그 가치는 떨어진다. 예. 이것 때문에요.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찍어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화폐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유령 같은 사람이에요. 누군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은 어떠한 배경에서 시작을 했느냐? 2008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미국의 4대 은행, 전 세계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리만 브로더스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냥 신용이 없어도 무조건 돈을 빌려줬어요. 집값의 거의 100%를.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부실화되면서 파산을 해요. 빚 때문에 망했던 회사고 빚 때문에 미국이 망해가고 전 세계가 우울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빚으로 망해가던 나라를 빚을 내가지고 땜빵질을 합니다. 빚을 낸다는 건 뭐예요?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려면 FRB라고 하죠. 거기 갔다가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달러를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고 풀어내니까 달러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자, 기존의 화폐, 우리의 원화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달러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화폐는 어디서 발행을 하죠? 중앙정부, 중앙은행. 예. 그러면은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자기네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찍어내고 발행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 중앙정부가 손을 못 대고 간섭을 못 하도록 마음대로 찍어내지 못하도록 탈중앙화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이 탈중앙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여기에 의한 산물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입니다. 그럼 중앙화 화폐는 어떤 거냐? 예. 공급량이 무한정인 거. 탈중앙화 화폐는 어떤 거냐? 공급량이 유한한 거. 금과 같은 거. 이것을 가지고 경화라고 하고요. 공급량이 무한한 법정화폐를 가지고 연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블록체인 공부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공부하기 위해서 책 한 권만 사보시면은 돈의 역사에 대해서 어떤 책이든지 다 나와 있어요. 깊숙하게 들어가느냐 좀 짤막하게 들어가느냐 그 차이죠. 어떤 책이든 돈의 역사가 다 나와요. 돈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선 돈의 미래를 죽어도 모릅니다. 왜? 그 나라, 그 개인, 그 상품, 그 기업의 과거는요, 미래를 투영하는 거예요. 과거를 모르고선 역사를,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암호화폐는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다. 근데 작금의 상황은 뭐냐? 10년이 지났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덜란드는요, 연금, 기금, 국가까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그널이에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가 정답이에요. 암호화폐는 10년이 됐지만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이거 예전에 루키였는데 이제 조금 에이스로 좀 발전할 것 같아 라고 새롭게 재조명되는 시기가 코로나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기관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신호, 시그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은행에서 커스터드 서비스. 돈을, 법정화폐를 예금, 적금을 받고 이자를 줬는데 지금은요, 암호화폐를 미국에서도 허가 냈어요. 한국에서도 시작했고요. 암호화폐를 수탁을 합니다. 그럼 이자를 줘요. 이런 서비스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대세론이 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화폐로서의 내재 가치 없다. 화폐로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인정하는 건 있어요. 자산으로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산이 화폐 두 가지 기능이 하고 있죠. 하나는 가치 교환의 수단, 하나는 가치 저장의 수단. 자산은 가치 교환의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이라는 놈이 가치 전달의 수단까지 돼버린다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휴대가 간편하고 쪼개 쓸 수 있고 결제 기능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한국은행도 달라지죠. 예. 이러한 시그널을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